언론 바로 보기입니다. 조중동 똑바로 보기.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을 똑바로 바라보자는 취지의 코너입니다. 황당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분신 노조원 불 붙일 때 민노총 간부가 안 먹었다. 불 끄는 대신 몸 돌려 휴대폰을 조작하고 신고도 안 했다. 주변 사람 놀라 수화기 뿌릴 때 자리 뜬 뒤 돌아와 갑자기 오열했다. 경찰엔 말리기에 이미 늦었다 진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까지 CCTV 캡처한 사진이죠. 독자 제공이란 말을 썼습니다. 독자가 CCTV를 제공할 수 있는다 몰라요? 그래갖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잔디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양모씨 화살표, 양모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자 이를 지켜보는 간부 A씨, 여기 있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호를 시도하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다. 과연 조선일보 보도가 맞을까요? 조선일보 보도가 나가자 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들레 보도인데요. 분신 노동자 양해동을 2번 죽이는 조선일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CCTV 장면, 목격자 증언, 멋대로 해석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청에 CCTV를 누가 제공했냐? 검경 조직적 관여설이 있다는 얘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다렸던 듯이 죽음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제2의 강긴 유서 대표의 사건 노리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명예훼손을 고소를 하고 기사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을 한겨레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조선일보 보도가 맞는지. 조선 분신 방관 띄우자 원희룡 노조 혐오 하다. 경찰은 아니라는데.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이제 인터뷰에서 양 씨가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주위에 신호를 뿌려둔 뒤 동료가 왔을 때도 라이터를 둔 채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신호 뿌려놨다라고 경고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괜히 다가갔다가 자극받은 양치가 라이터를 먼저 당길 수도 있고 만약 들어가서 말렸다면 둘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경찰이 전했습니다. 한겨레. 더 보면요. 경찰은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민노총 간부죠.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 씨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라고 계속 말렸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것이지 경찰에 취재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아까 기사를 쓰면서 경찰에 취재를 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네가 의무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제시한 폐쇄로 TV에는 음성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지도 않다. 그럼 대체 뭘 보고 썼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위원장은 조선일보의 이번 왜곡, 조작, 선동을 스스로 정한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 혐오 정서를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심지어 건폭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노조를 어떻게 건폭이라는 표현을 줘. 조폭에 빗대서.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죠. 이 정부가. 아까 간호법에서도 보면.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아주 그 민노총의 도덕성이 문제 있다라고 왜곡 보도를 한 건데. 제발 이러지 맙시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또 조중동 똑바로 보고 있죠. 정기료 인상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없는 한전부실해가지고 탈원전, 문명은 가기 정책원장, 한전공대법 신정우는 양곡법 주도. 한전공대법하고 탈원전하고 전기료 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탈원전을 당장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원전을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원전 발전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원전이 잠깐 고장 났을 때 그때 좀 줄었지. 한전공대법 그 전력 발전 기금에서 그 돈 나가고 그러거든요. 한전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하고
그때 전라도 나주에다 졌잖아요.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데 이거하고 전기력 인상은 무슨 상관없죠. 한전이 33조 적자를 본다는데 한전 공대에 지원하는 돈 몇백도 안 돼요. 눈덩이 적자에 한전은 구조조정. 국민에겐 전기료 인상 부담 안겨. 이렇게 했죠. 아주 국민 걱정하는 척하죠. 지들이 전기료 인상 계속 그, 그 플레이를 해놓고 전기료 인상 오르게. 그러면서 이제 또 국민을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을 비판합니다. 이제 전기료 인상 관련해서 전기료의 무덤덤. 첫 더위에 명동상가 네 곳 중 한 곳 벌써 개문된 번. 한국 에너지 과소비 불가능성 여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들이 에너지를 과소비하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천연가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기를 인상하는 거다라고 국민을 나무라죠. 그 구조적으로 지금 한전 요금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그 금액, 그 구매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구매 구조를 고치면 이렇게 적자를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전기료도 인상할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보수 언론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한테 자꾸 인식이 하게끔 그런 보도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또 이제 조선일보가 얘기하죠.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하다.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한다. 어떻게 이렇게 비아냥됩니까? 한전 망친 주범은 없어요. 누굽니까? 탈원전이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선일보 그 보도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료 인상에 남탓하죠. 탈원전 방만지치를 한전무시를 초래했다. 문정부 겨냥해서 정치 이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 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발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중동 그 보도하고 거의 같죠. 그 쌍둥이 같아요, 그냥. 근데 전기는 여러분들 공공재입니다. 전기는 필수 공공재죠. 전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요즘? 못 살죠.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면 어떻습니까? 비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자꾸 그 사기업한테 그 이른바 민영화라는 표현 쓰는데 그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그 한전을 자꾸 사유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렇게 사유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 적자의 주범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아까도 계속 조금씩 언급했지만 S&P라는 전력 도매 가격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제도를 처음 했던 영국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전력 도매 가격 S&P를 없앴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고 있어요. S&P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싼 원전, 그다음에 제일 비싼 LNG 가격. 근데 이제 그 전력 도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LNG를 기준으로 해서 LNG가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인데 탈원전이 1원이다 그러면 원전이 1원이다 그러면 원전한테도 100원을 주는 거예요. 원전한테 1원만 주면 될 걸 100원을 줍니다. LNG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죠. 도매 가격이. 근데 사갖고 오는 전기값은 비싼데 지금 파는 가격은 지금 이제 그 한전이 마음대로 못 정하거든요. 파는 가격은 그대로 보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오는 가격을 싸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S&P를 바꿔야 되는 이유이죠. 그러면 이제 그 민간 발전사, 재벌 발전사한테 그 좋은 일 안 시키고 그 국민들한테 부담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료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것 보면 웃겨요. 알리백 한글로 쓰기 이상한데 영어로 알리백입니다. 알리백만 추종은 태양광 풍력 부족 국가에 불공평하다. 오늘 발족한 카본 프리 포럼에서처럼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전부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걸 인정받게
국제 의제로 뛰어가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칼럼에 이미 환경 칼럼이에요.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후쿠시마를 보고도. 이건 일단 이 그 칼럼의 내용 중에서 뭐냐? 원전은 결국 알리백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백을 했죠. 알리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수출 못합니다. 제품 못 팝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원전은 그러니까 마치 뭐 무공해이기 때문에 알리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인하는데 절대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고백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국제의제로 뛰어간대요. 근데 우리만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 카본 프리 포럼에 우리 기업하고 우리 산자부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국제의제야 합니까? 원전을 점점 안 하려고 하는데 추세가 독일은 안전히 원전을 이제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세계적 추세에 그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원자력 마피아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원전과 관련해서 대기업들, 재벌들이 많이 가담을 합니다. 그 건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재벌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재벌의 이권이 걸린 문제니까 자꾸 원전, 탈원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그럼 어떠냐? 한번 보시죠. 기시다 일본 총리죠. 기시다 일본 총리를 국내 언론 최초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특별 대담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시다 총리가 홍석현 회장과 특별 대담에서 윤 대통령과 신뢰가 깊어졌다. 신시대를 열겠다. 과거사 가슴 아파 발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일본 정부 입장에 제 솔직한 생각을 추가했다. 후쿠시마 단순 시차 우려엔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뿐 아니라 한국 안심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언론적인 얘기를 했고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 기시다 선언을 기대한다. 그랬더니 기시다가 긴밀한 연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시다의 그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 쓴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큰 언론사인데. 그러니까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보건 입이 한일 경제안보 협력, 민간 협력 강화, 북한과의 관계, 제일 거 하나씩만 볼게요. 홍석현 총리와 윤 대통령 케미가 잘 통하는 듯하다. 그랬더니 기시다 윤 대통령의 결단과 행동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건 또 볼게요. 홍석현 징용 변제안에 일본 기업 참여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기시다가 민간 기업 대응을 언급을 삼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거죠. 미국 IRA 반도체법이 한일 모두에 영향을 준다. 홍석현 회장이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서로 존중하고 보완해요. 이게 아무 그 뭐지 해도 그만인 말인데 안 해도 그만이고. 민간 협력 강화, 영향력 있는 현인회의 발족했으면 했더니 관계 개선 선순환 더 가속화 기대. 언론적으로 얘기했고요. 북한과 관계. 김정은과 대화 의사 표명했는데 그랬더니 기시다가 핵 납치 문제 해결위에 만날 각오가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 만났는데 만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거 만나면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앙일보가 5면에 걸쳐서 기시다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관련 기사를 실었고 중앙일보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말을 그대로 보도를 했죠. 아무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게 한국 신문입니까? 일본 신문입니까? 중앙일보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다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김남국 조사와 징계 앞둔 시점에 탈당. 호인의 고수답게 탈당도 절묘한 타이밍을 선택했다. 김남국 의원을 되게 배정되죠. 중국 외교의 톱3 아까 봤죠? 일제히 유럽으로 날아갔다. 인해 전술로 갈아탔나? 이게 반중 정서를 얘기합니다. 한 조선일보는 항상 반중이죠. 또 이제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징용 배상 문제부터 정기요금 인상까지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떠넘긴 전임자는 지금 책을 파시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합니까? 수준 떨어지게. 40대 신예 태국 총선에서 돌풍 일으키며 샛별로 우뚝. 젊은 적폐 정치인 익숙한 한국선 영 낯선 수. 김남국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적폐 정치.
김남국 의원은 계속 까고 있습니다. 아주. 이날도 다음날도 깠어요. 5월 17일 수요일날. 야당 진상조사, 징계, 코인 매각 등 김남국 수습체 모두 흐지부지. 내로남불 넘어 내로남국의 판정승 이렇게 했죠. 또 이제 그 반노동 입장을 또 보입니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한때 마비가 됐다. 노숙까지 곁들인 시위수법의 공권력이 속수무책이다. 이런 식으로 악마화하죠. 도심교통이 한때 마비?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교통이 좀 막히면 어때? 그런 데 다 감수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우리도 선진국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노조가 집회를 하거나 파업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노동자 하잖아요. 노동자 편 들어야지 왜 자꾸 사용자 편을 듭니까? 중국 시진핑 어록 서점에 깔고 해외사적 검열을 하며 사상 통제 강화. 또 이제 반중 입장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 노조,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계속 깝니다. 조선일보. 다 일본에 조그맣게 세 건씩 매일 그 연재를 하는 코너입니다. 이게. 결국 조중동은 결국 첫 번째 반민주당 친국힘 국민의힘 그렇죠? 그리고 반노동 친재벌 그거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중러 중국 러시아 친 미국 일본 친미일 반문재인 친윤석열 이러죠.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조중동도 그 자기네가 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과가 없으니까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다 전 정부 탓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1년이 지났는데도. 남 탓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건 웃겨요. 돈벌이 줄자 실시간 검색어 얘기하는 거죠. 실검을 재개했다. 네이버 다음 장사 속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인데 2020년과 2021년 실검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양대 포털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한때 90%에 육박했던 다음과 네이버의 검색시장 합산 점유율은 구글의 약진 속에 70% 밑으로 내렸다. 구글이 왜 약진했습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약진한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구글에서 검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구글이 약진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 사람들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검 폐지 2, 3년 만에 유사 서비스에 손을 대는 건 빼앗기는 점유율을 만회하라는 목적일 것이다. 돈벌이를 위해 여론 조작의 기회를 노리는 세력들에게 조작 선동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하겠냐. 실검 폐지했더니 검색 점유율이 줄었다? 아까 봤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침소봉대한 거죠. 돈벌이 줄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팩트가 안 보입니다. 돈벌이 줄었습니까? 네이버가? 다. 네이버 계속 매출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제목 낚시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언론은 무엇을 가짜뉴스로 지목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걸로 갖고 가짜뉴스라고 하고 근데 이걸 보면 미디어오늘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신문 사설을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민주당발 이른바 가짜뉴스 비판은 64건이고 정부 여당발은 5건 64대 5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짜뉴스냐 아니다 과잉대응이다 이렇게 언론들도 눈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겨레는 일관적 입장을 취하는데 조선일보는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한겨레는 가짜뉴스 대응 나선 정부 표현의 자유 훼손 말아야 하라고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자까지 고발한 대통령실 입막음 으름장 지나치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해치면 안 된다고 똑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근데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에 허위 정보 내용도 못 밝히면서 처벌법부터 만든다니. 그럼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천공 공강 방도 가짜뉴스, 처벌 없고 이익 등이 끝나지 않는 것,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했죠. 근데 위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허위 정보 내용도 못 밝히면 처벌법 만든다니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뀌죠. 근데 아까 그 본 것처럼 보면 민주당발 그 가짜뉴스가 64건을 사설에 지목을 했대요. 비판했대요. 민주당이 비판한 거입니다. 정부 여당이 비판한 건 5건밖에 없어요. 내용을 보면 이제 푸른색 계열이 이제 그 민주당 쪽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그 거기서 제기한 거고 국민의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먼저 얘기했었죠. 간첩이 그다음에 북한이 개입했다. 이런 그 거짓 선동을 한 거를 가짜뉴스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비판한 건 6건밖에 없어요. 근데 청담동 술자리를 비판한 거는 41건.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됐나 모르겠네요. 천공 간조이전 개입 15건. 세월호 참사 관련, 천안함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사진 연출, 일광 횟집, 친일 주장, 사드 관련,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관련, 강북병 관련. 이 중에서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걸로 다 가짜뉴스로 그 폄하를 하죠. 보수 언론은. 오히려 가짜뉴스가 확실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쪽 국민의힘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니까. 얘네 편도 있잖아요.